안녕하세요. 실제 드라마 예고편을 기반으로 한 창작 뇌피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최근 화제의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5편입니다. 종로 율제병원 근처 간판이 바랜 작은 선술집에 하나둘 불이 켜졌습니다. 늘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는 전공의들이 오늘만큼은 병원 밖에서 서로를 마주하고자 한 자리였어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이런 회식 자리는 누군가의 다정한 제안 하나로 시작되곤 했어요. 다들 요즘 고생 많으시잖아요. 그날 저녁 병원의 바깥 공기는 의외로 따뜻했어요. 지친 어깨 위로 걸쳐진 외투들이 천천히 내려앉고 굳어있던 표정들은 조심스레 풀어졌어요. 하지만 그런 웃음들 사이에도 말하지 못한 감정이 조용히 숨어 있었지요. 오이영은 가장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누구보다 침착하고 또렷한 사람이지만 그녀가 앉은 구석자리에서는 오히려 낯선 고요함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빈잔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고 그 모습은 마치 다른 시간에서 걸어 나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잠시 후 구도원이 도착했지요. 평소처럼 밝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날따라 그의 웃음은 조금 얇아 보였어요. 무언가 애써 감추는 듯한 느낌이었고 누가 봐도 그는 누군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고 싶어하는 얼굴이었어요. 엄제일은 항상 그렇듯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웠고 김사비는 괜히 음식값을 따져가며 장난을 쳤어요. 표남경은 술을 따르며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고요. 하지만 그녀가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그 웃음 너머로 살짝 스쳐 지나가는 고독이 이영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였지요. 자, 오늘은 병원 얘기 금지예요. 그 얘기만 빼면 다 괜찮아요. 술잔이 오가고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각자의 마음도 함께 풀릴 것 같았지만 정작 그 누구도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날 회식은 분명 즐거웠어요. 음식은 맛있었고 웃음은 끊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웃음은 어쩌면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위한 숨고르기 같은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사이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말이 멈추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 모두는 느꼈어요. 이 자리는 단순한 회식이 아니라고요. 누구에게는 고백이, 누구에게는 결심이, 또 누군가에게는 오래 참아온 울음의 예고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회식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잔이 채워지고 다시 비워졌으며 밤은 조금씩 깊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조용해지고 있었지요. 오이영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병원에서는 늘 부드럽지만 또렷한 말투로 환자와 동료를 대했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정확한 손길로 수술실을 지켰지요. 그런 그녀가 회식 자리에 먼저 나와 있다는 건 어쩌면 그 누구보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는 뜻이었는지도 몰라요. 테이블 위엔 아직 물기마저 마르지 않은 빈잔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그 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지요. 그 순간 주변에선 누군가의 웃음소리와 술 냄새가 스쳐갔지만 이영의 세상은 마치 잠시 멈춘 듯 고요했어요. 그녀는 잔 속의 투명한 액체를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그 안엔 물도 술도 아닌 지워지지 않는 기억의 잔물결이 일고 있었지요. 몇 해 전 그녀는 전공의 1년 차였고 그의 겨울 회식 자리에서도 조용히 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지요. 그 정도 실수로 힘들어하면 외과는 못 버텨. 장난처럼 뱉어진 말이었지만 그날 그녀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 울음을 삼켜야 했어요. 그 기억은 오래도록 마음에 얼룩처럼 남아있었고 그 이후로 그녀는 회식이란 단어에 웃는 법을 잊어갔어요. 하지만 오늘 그녀는 스스로 잔을 들었어요. 누구도 먼저 권하지 않았고 억지로 웃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이제는 괜찮은 건가요, 오이영? 그 질문에 대답하듯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주 짧게. 바로 그때 명은원의 한마디가 들렸어요. 이영 선생님도 이런 자리엔 웃을 줄 아시네요. 말은 가벼웠지만 그녀의 미소는 그 순간 깨졌어요. 잔을 들고 있던 손끝이 살짝 떨렸고 눈빛이 미세하게 흐려졌지요.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다만 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다시 물을 따랐어요. 마치 방금 전에 미소는 없었던 일처럼. 구도원이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싶었지만 그날 도원은 끝내 그 손을 뻗지 못했어요. 그녀는 다시 조용히 잔을 들었어요. 이번엔 아무 말도 없이 아무 표정도 없이. 그녀는 잊은 줄 알았던 상처를 다시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엔 달랐어요. 그녀는 울지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그녀는 조금 더 강해졌는지도 몰라요. 구도원은 말수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조용한 편도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들의 틈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성격이었고 때로는 먼저 웃고 먼저 다가서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어깨는 조금 무거워 보였어요. 고개를 돌릴 때마다 시선은 자꾸만 한 사람에게 머물렸고 그 마음은 눈빛에 다 드러나 있었지요. 오이영.
그녀는 언제나처럼 조용했고 자리를 옮기지도 특별히 말을 붙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이 도원에게는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오늘 그녀에게 꼭 말을 걸고 싶었어요. 아니,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지요. 이영아, 그 한마디. 단 한 번만 그렇게 불러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은 입술 끝에서 자꾸만 멈췄어요. 목구멍을 맴돌다 이내 가슴 안으로 가라앉아 버렸지요. 그의 손은 몇 번이나 술잔을 들여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말을 하려던 타이밍은 늘 엉뚱한 농담이나 타인의 웃음에 가려졌고 결국 도원은 혼잣말처럼 속으로만 그녀를 불렀어요. 이영아, 너 괜찮니? 그날의 이영은 어딘가 평소와 달랐어요. 표정이 무너지진 않았지만 눈빛엔 작은 파문이 일렁였지요. 그건 아주 미세한 떨림이었고 도원은 그 떨림의 의미를 알아챘어요. 지금 다가가야 해. 지금 말해야 해. 지금 아니면 늦어. 하지만 그 생각이 도원을 더 망설이게 만들었어요. 그녀의 마음에 함부로 발을 들였다가 오히려 더 멀어질까봐 그는 조심스러웠어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렸어요. 그냥 괜찮은지만 물어보면 되잖아. 왜 그걸 못하지? 그 순간 이영이 잔을 들고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그 표정은 말이 없었지만 도원에겐 그 어떤 대답보다도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대답했어요. 그래, 너 괜찮지 않구나. 근데 괜찮은 척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다른 전공의가 큰 소리로 건배를 외쳤고 이영은 조용히 자리를 일어났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 잔을 들고 옆방으로 향했지요. 그녀가 사라진 자리 앞에서 도원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말은 결국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그는 그 이름을 3번 속으로 불렀고 3번 모두 목구멍 어딘가에서 멈춰섰어요. 그 이름은 그의 마음속에만 맴도는 슬픈 독백이었어요. 술잔이 몇 번 돌고 웃음소리도 제법 커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도 조금씩 풀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병원 이야기조차 웃음 섞인 소재가 되어 건배사처럼 테이블 위에 올랐어요. 표남경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년엔 꼭 교수님들 없는 회식이길 하고 외치자 모두들 박장대소했어요. 그 짧은 순간만큼은 정말 아무 고민도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지요. 그때였어요.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인 물잔 하나가 흔들리더니 툭 소리와 함께 엎질러졌어요. 그 불이 향한 방향은 우연히도 오이영이었어요. 그녀의 무릎 위로 물이 쏟아졌고 순간 방 안의 모든 소음이 정지한 듯 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정말 정신이 없었나 봐요. 사비가 허둥지둥 냅킨을 꺼내들며 사과했지만 이영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엔 놀람도 화도 없었지만 눈동자 안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듯한 조용한 파열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지요. 마치 물이 아니라 감정이 쏟아진 것처럼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건조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사건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마음에 이상한 파문을 남겼어요. 엄지일은 농담을 건네려다 입을 다물었고 도원은 그녀 쪽을 힐끔거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명은어는 괜히 물컵을 정리하며 시선을 피했고 남경은 괜스레 죄책감을 느낀 듯 표정을 굳혔지요. 이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옆방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등 뒤로 들이운 그늘은 이전보다 훨씬 기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 돌아온 그녀는 다시 제자리에 앉았지만 그녀가 다시 웃는 데엔 시간이 꽤 걸렸어요. 잔은 다시 채워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었지만 그날 밤 누군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엎질러진 건 단지 물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감추고 있던 참아온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 사건은 사소했지만 그 여우는 방 안의 공기를 서서히 바꾸었어요. 이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웃음은 한 톤 낮아졌으며 잔을 기울이는 속도도 느려졌어요. 그날 밤 단 한 번의 흔들림이 여럿의 마음을 깨웠어요. 그 누구도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그 사건 이후 모두는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지요. 방 안 공기가 조금씩 식어갈 즈음이었어요. 웃음은 더 이상 터지지 않았고 술은 마시고 있었지만 모두가 어딘가 말없이 멀어지고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낡은 미닫이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끼익 아주 작고 익숙한 소리였지만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어요. 그곳에 서 있는 사람. 흰 셔츠에 회색 니트 그리고 익숙한 미소. 안정원 교수.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누군가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본 듯 멍하니 바라봤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지나가다가 불빛이 보여서. 괜히 들어왔네요. 그 말 한마디에 굳어있던 공기가 조금 풀렸어요. 도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내주려 했고 남경은 빈잔을 들고 활짝 웃으며 말했지요. 교수님도 한잔 하셔야죠. 규칙이에요. 이 방에 들어온 이상은. 정원 교수는 자리에 앉았고 잔이 그의 앞에 놓였어요. 그는 잠시 잔을 들었다가
물처럼 투명한 말투로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어요. 오늘 같은 밤이요. 누군가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속엔 울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울음을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진짜 동료 아닐까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의 말은 마치 빗방울처럼 각자의 마음 위에 조용히 떨어졌어요. 오이영은 시선을 살짝 내렸고 구도원은 그 말을 곱씹듯 혼잣말처럼 따라했어요. 울고 있는 사람. 알아차리는 사람. 누군가는 가슴속 무언가가 울컥 올라오는 걸 느꼈고 누군가는 오래 감추고 있던 마음이 그 말 한 줄에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정원 교수는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웃었고 잔을 기울였으며 가끔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 그의 등장은 단순한 교수의 방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닫혀있던 누군가의 마음에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온 진짜 어른이었어요. 누구도 다치지 않게 누구도 강요하지 않게 말보다 따뜻한 공기로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지요. 그의 한마디가 있었기에 그 방 안의 밤은 조금 덜 외로웠어요. 그의 한마디가 있었기에 누군가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회식의 열기가 서서히 잦아들 무렵 사람들은 어느새 서로 다른 온도를 품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벌써 집에 갈 생각을 했고 누군가는 눈빛으로 농담을 주고받았으며 누군가는 말없이 술잔만 바라보았어요. 그 가운데 오이영과 구도원은 서로에게 말을 걸 듯 말하지 않는 법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이영은 그날 밤 유난히 조용했어요.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진 채 말없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도원은 그런 그녀를 멀찍이 바라보다가 가끔 시선을 피하며 술을 삼켰어요. 두 사람 사이엔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침묵이야말로 오히려 가장 많은 말을 품고 있었지요. 잔이 몇 번 더 돌고 안정원 교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자 방안도 하나둘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 틈을 타 도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영 곁에 앉았어요. 말을 건네려는 듯 망설이다가 결국 조용히 이렇게 말했지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이영은 그 말을 들은 듯 못 들은 듯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짧게 미소 지으며 되물었어요. 그쪽은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 말에 도원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치 입술에 자물쇠라도 채워진 듯 목소리가 턱끝에서 멈춰버렸어요. 사실 그는 수없이 그녀에게 묻고 싶었던 것이 많았어요. 힘들진 않은지 외롭진 않은지 왜 항상 괜찮다고 말하는지. 하지만 그날 밤 그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어요. 그 대신 조용히 그녀의 잔을 채워주었고 그녀는 묵묵히 그 잔을 바라보다가 다시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그 한 장면. 그 아무 말도 없는 순간이 누구보다도 진심을 많이 나눈 시간이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심장은 서로를 향해 확실하게 말을 걸고 있었지요. 나는 알고 있어. 너 지금 웃고 있지만 사실은 울고 있는 거지. 그래도 괜찮아. 너의 울음은 내가 들을 준비가 돼 있어. 그날 밤 그들은 끝내 손을 잡지 않았고 감정을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방을 나설 때 이영이 마지막으로 돌아본 건 도원이었고 도원이 가장 늦게 자리에서 일어난 것도 우연은 아니었지요. 말은 건너지 않았지만 심장이 건넨 말은 서로에게 닿아 있었어요. 시계 바늘이 자정을 향해 가까워질 무렵 포차 안의 불빛도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의 활기는 이미 사라졌고 잔들은 비워졌으며 목소리도 낮아졌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누군가 조용히 말했고 모두는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유쾌했던 표남경도 장난스러웠던 엄재일도 그들의 얼굴엔 피곤함과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누구는 택시 같이 탈래요? 라며 자연스럽게 무리를 만들었고 누구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문을 나섰어요. 오이영은 가장 마지막에 일어났어요. 자신이 쓰던 컵을 조용히 정리하며 천천히 상을 닦아냈어요.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그 안엔 조금은 정리되지 않은 감정도 담겨 있었지요. 구도원은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은 걸지 않았지만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가방끈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집까지 걸을까요? 그가 조용히 물었고 이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오늘은 좀 걷고 싶네요. 둘은 말없이 병원 방향으로 걸었어요.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어디선가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이 그들의 사이를 감쌌어요. 누구도 오늘의 회식이 특별한 사건이었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지요. 그 밤의 작은 흔들림들이 마음을 조금씩 바꿔놓았다는 것을요. 남경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지 못했고 사비는 다음날 이영에게 괜찮았냐고 문자를 보냈어요. 제일은 혼잣말로 괜찮은 밤이었어라며 이불을 끌어올렸고 도원은 이영의 마지막 미소를 자꾸 떠올렸어요. 그 밤은 끝났지만 그 밤에 일어난 마음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나는 누군가의 울음을 듣고 있었나? 아니면 그저 내 웃음만 듣고 있었나?
그들은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서로의 곁에 머무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했지요. 회식은 끝났지만 마음의 여운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고 그 여운은 그들의 일상에 작은 파장을 남겼어요. 이것은 단순한 회식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마음이 처음으로 흔들린 밤, 서로를 조금 더 가까이 느끼게 된 조용한 시작이었어요. 회식은 끝났지만 마음은 그 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때론 가장 큰 진심일지도 모르니까요. 당신의 마음도 누군가 닿아주길 기다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열어주는 당신의 작은 온기입니다. 우리는 다음 감정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